자, 벌써 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하세요? 저 목동 4단지 35평 매도하고 네. 이제 버는 아파트 3개가 있거든요. 네. 매수할 아파트. 네. 당산동 삼성 레미안과 당산동 유원 아파트. 네. 또 마곡 7단지 중에서 하나 매수하고 싶거든요. 금액은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마곡 7단지요? 네. 그럼 지금 세 군데 보고 있고요. 목동 4단지를 매도하고 난 이후에 지금 세 군데 보고 계시는데 당산하고 마곡 이렇게 좀 있네요. 네. 이 중에서 어디를 매수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동 4단지를 지금 매도를 하시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아니, 그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실거주하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도 투자 목적으로. 실거주하고 있죠. 실거주하는데 실거주할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네. 한남 5구역을 거기 3억 빼가지고 샀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3년 퇴직이 남아있으니까 정리하려고요. 그러시군요. 네, 일단은 11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요. 11억 정도로. 그럼 가격대들이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좀 차이도 있긴 했는데 지금 가시기에는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들의 좀 지역도 좀 틀리긴 하지만 좀 내용들이 좀 틀리거든요. 지금 보신 데가 지금 어디 당산동 레미안이라 그러셨죠? 네. 그리고 또 어디라 했죠? 여기 밑에 있는 유원 얘기하는 아파트. 건가요? 유원 2차? 예, 유원 2차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죠. 예, 그거고. 재건축. 예, 여기가 유원 2차고 레미안이 여기 있고 또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데는 목동 4단지는 여기 있고 또 저 위로 올라가서 마곡의 엠벨리 네. 마곡 7단지를 보고 계시고 지역이 다 틀리긴 해요. 근데 좀 세 가지나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냐면 지금 목동 4단지나 여기 지금 유원 2차나 뭐 이런 데는 뭐냐면은 재건축이에요. 그죠? 네. 네. 얘는 정비 사업을 하는 데고 지금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아파트라고 해요. 네. 예, 기존에 있는 아파트. 얘도 2000년대 초반이니까 뭐 한 5년 정도 되겠네요. 네. 이 정도 된 기존 아파트고. 또 이 마곡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년 된 이제 신축이죠. 그죠? 네. 그 내용들이 다 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정비사업 지금 유원 아파트 재건축 보는 이유는 지금 여기 조합 설립인가 받았나요? 지금 막 준비하고 그런 것 같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윗지가 좋긴 해요. 지금 네.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윗지가 이 당산역 끼고 해가지고 레미안 4차하고 이렇게 보면 균형 맞춰가지고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단지 수는 좀 작지만. 근데 지금 사업이 초기 단계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이제 앞으로 뭐 지금 조합 설립인가를 많이 받게 된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장기로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매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가는 과정이 그 변동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부 규제라든가 재건축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압박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초기 단계에서 한 단계 이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가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또 계산해 봤을 때 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물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지금 목동 4단지를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또 재건축을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배제하는 걸로 제가 원칙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당산동 삼성 레미안이 이렇게 있는데 입지면에서는 정말 좋아요. 레미안 4차가. 당산역이라는 게 이 9호선도 있고 2호선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 교차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등포권, 당산하고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이 중공업 지역이라는 게 이 아까 유원도 마찬가지지만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많이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근데 여기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입지는 너무 좋은 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변하고 어울려서 당산동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레미안 아파트가 레미안 4차가 지금 한 15년 차 정도 됐는데 좋아진다 그러면 연차가 좀 너무 많이 돼요. 제가 보기엔. 여기 뭐 30평대 알아보시나요?
네, 이쪽에. 그거는 30평. 예, 네. 한 10억 정도 가나요? 지금 얼마 정도 가요? 요즘엔 실거래가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11억이요. 11억.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지금 현재 가격은 당산역 근처에 지금 대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더 많이 끌어올려 주려면 주변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또 엠벨리를 좀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자, 여기 예, 마곡지구 내에서 7단지가 제일 가격이 좀 세요. 제일 중심에 있고. 그래서 엠벨리 자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곡지구 안에서 엠벨리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임대 그 장기 전세 이런 걸 빼게 되면 한 5,000세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마곡지구 내 수요 대비 공급량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곡 그 7단지 알아보신 건 얼마 정도 가요? 저는 11억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그 정도 10억 선은 넘었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그 당산권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이 마곡지구에 있는 엠벨리가 좀 더 나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냐면 그 아파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과 여러 가지 시간과 이런 걸 봤을 때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마곡지구는 단기간에 어떤 그 조금 더 상승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서 고점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네. 항상 그렇거든요. 작년에 사신 분도 작년에 9억대 사신 분도 최고점에서 사신 거고요. 근데 이런 어떤 제가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시장에서 봐온 결과 이런 어떤 호재를 갖고 있고 이 지역 내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량이 적은 지역들은요. 가격 상승을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어디 옆에 아파트하고 균형이 아니고 얘가 시세를 끌고 가는 리딩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당산권의 아파트도 좋은 데지만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 봤을 때 조금 더 단기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요 너무 우리가 5년, 10년 막 이렇게 보신 분도 계세요. 근데 물론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걸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제가 경험했던 걸 봤을 때는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10년씩 보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많이 바뀌고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정책과 어떤 그 지역 내 어떤 변화되는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을 찾는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중에서는 마곡지구가 좀 더 나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매도 후에 좀 갈아타기 고민이 있으셨는데요. 세 군데 지금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그중에서도 이제 마곡 7단지 쪽이 좀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SNK 자산관리 송선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이 돼 있네요. 이어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성북구 보문동 네, 자이 아파트 34평형에 네, 예, 거주 중인데요. 전세 거주 중인데요. 네. 네, 이거를 지금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거 향후 전망이 어떤가 궁금한데. 네, 좋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성북구에 네. 있는 보문동 자이 아파트 전세로 지금 거주 중이신데요. 이곳이 네. 지금 매수할지 좀 고민 있으신 것 같네요. 네네. 좋아요. 매수해도 괜찮은지 향후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네.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지금 파크비자이 여기 갖고 계신 여기 거주하시는 거네요. 네네. 예. 지금 여기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1년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 신축이잖아요. 살아보시니까 네. 좋죠, 여기. 아, 주인은 별론데 아파트만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네. 바로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게 답이 있어요, 사실. 근데 네. 지금 가격이 지금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신축 아파트는 입주하고 2년 안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대차 기간도 2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지나고 나서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만약에 집을 사신다 그러면 2년 안에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물을 선택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시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왜냐하면 네. 전세를 놓거나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시기에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건데, 자, 이 본무동 파크 부자이가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새 아파트 이 신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얘 입지가 본문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동대문이라든가 종로권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 접근성이 좋은 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런 건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이 뭐 보문역도 있고 하지만 여기 창신역도 있지만 사실 역세권이라고 보기엔 조금 멀고요. 요 주변이 요즘 단독주택 그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혼자 이 안에서 군계 일학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이 주변이 옆에 있는 뭐 창신동 쌍용 아파트라든가 센트레벨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더 인기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좀 잘 갖춰졌다고 하면 얘도 굉장히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혼자 지금 새 걸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전세인데 전세는 얼마 정도 갑니까? 전세는 지금 한 5억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5억이요. 근데 네. 이 매매가는 지금 한 8, 9억 가죠? 9억 정도 가죠? 아니요, 저기 7억 5천. 7억 5천요? 네. 오. 7억 5천에서 8억 가는데 아, 그래요? 얼마 전 그 예. 국토교통부 거기 가니까 실거래가가 7억 5천 매매. 그거는 이제 조금 전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 정도 시세라고 하면 8억 정도라고 보자고요. 요즘엔 변동수가 많고 호가가 많아서 거래가 실질적으로 막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자고요. 근데 저는 결론을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전세 사신다 그러면 여기 주거 환경 뭐 나쁘지 않다면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요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가격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 그럼 이유 없이 올랐냐? 이유가 있냐? 이 차이예요. 근데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유 있게 올랐다. 그 더군다나 신축이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 이유가 지금 뭐 다른 건 없어요. 여기 뭐 크게 뭐 설명드릴 건 없고 어쨌든 이 창신역 근처에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지도를 크게 보는 이유는 이 넘어서 밑에 쪽으로 보면 지금 왕십리 뉴타운도 있고요. 또 쭉 가면 청량리 쪽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전동 답신리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가 강세로 가거든요. 또 이쪽으로 가자면은 뭐 종로 서대문 쪽으로 가면 뭐 경영자이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도심과 가까운 아파트들 또 도심권에 있으면서 신축 이런 것들은 가격이 내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주변에 있는 뉴타운들하고 보문동 파크자이가 뭐 비슷한 가격으로 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장점 도심 접근성의 신축이라는 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낮아질 확률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약간 소폭의 상승은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 거주하는 것보다는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매수를 할 때는 전세 만기 돌아오면요. 그때쯤 돼서 좀 선택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매물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하는데 찬성입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한 가지 더 저기 문의드릴 게 있는데 간략하게. 네, 청량리 예. 청량리 주상복합 아파트 현대코아 네. 네, 거기 30평형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는 앞으로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청량리역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량리에도 공급과 수요를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된 이 아래쪽에 전동 답신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으로서 주거 환경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상복합 아파트라든가 지금 뭐 여기 청량리 4구역도 지금 주상복합이 올라갈 것이고 여기 공급되는 양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런 기존 단지들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상복합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무조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변화되는 지역도요. 단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 시간이 3년, 5년 특히나 이 청량리권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진행이 안 돼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사업들인데 우리는 곧 될 것처럼 굉장한 그 기대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다 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조성된 이런 지역들 또 이쪽으로 더 나가면 이문 뉴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데들도 사업 속도가 빠른 뭐 이런 단지들은 새 아파트가 곧 될 거잖아요. 이런 데들을 눈여겨봐야지 가격적인 메리트로 조금 핸디캡을 안고 간다 이런 변화되는 지역에서 저는 제가 보기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네. 예,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다양한 곳까지 또 분석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앞서서 지금 또 살펴주셨던 곳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도심 접근성은 좋지만은 주변 입지가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 좀 주셨거든요. 이런 장단점들 확인하셨는데 그래도 장점이 좀 많은 곳이었습니다. 매수 찬성 의견 주셨으니까요. 좋은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만기 시에 한 번 더 연락 주시는 것도 역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시다면 누구나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그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거 궁금하세요? 아, 저기, 고향 향동 네. 지구, 네, 거기 지금 34평 네, 매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수 시점이 음, 괜찮은지랑 지금 피가 한 1억 3천 정도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매수 시점이 괜찮은지 궁금해서 앞으로 좋아요. 전망도 궁금하고 잘 매수를 해도 괜찮은 지역인지. 네. 좋습니다. 지금 매수 전에 뭐 프리미엄도 붙고 이때가 지금 고점인 것 같다는 좀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네. 네, 좋아요. 실거주 목적일까요? 아니면 투자 목적일까요? 실거주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괜찮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현재 무주택이세요? 네, 지금 전세에 살고 아, 있어요. 그러세요? 뭐 네네. 집을 조금 일찍 계획을 좀 세워보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보는 게 늦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근데 앞으로 기회 네. 많아요. 시장 자체는요. 네. 항상 이게 끝인 것 같지만 또 어떤 변화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잘 스터디 하셔가지고 네네. 좋은 계획 세우시고 또 앞으로 목소리 들으니까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앞으로 부동산에 접근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네. 지금 향동지구에 무슨 아파트예요? 여기 몇 가지가 지금 있는데. 향동에 호반 베르디움. 후반 베르디움. 네네. 예, 거기도 2차, 3차, 뭐 4차 있는데. 지금 그 블럭으로 따지면 네. 3블럭하고 4블럭 생각하고 있거든요. 3블럭, 4블럭.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거주하세요? 지금은 서대문구. 아, 서대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하는데 저는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네네.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까 피가 1억 3천이라 그랬어요? 네, 지금 부동산에서 거의 좀 부르는 평균가가 네. 1억 3천 정도인 것 같아요. 분양가가 한 4억대 한 중반 정도는 됐는데 여기가 네, 4억 3천 정도로 알고 있어요. 4억 3천. 네. 그럼 합이 1억 3천 합하면 한 5억대 중후반 되겠네요. 6천 네네네.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여기는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은 아니잖아요. 경기도죠. 네네. 예, 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 지역 주변에 어떤 아파트를 비교해서 이게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서울 쪽하고 또 서울의 좀 비싼 곳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상승 여력이 있긴 하지만 소폭 정도는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여기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네. 이 지금 요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크게 보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항동지구 자체가 지금 다른 시청자를 위해서 좀 크게 보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DMC역 근처고 이 주변에는 아래쪽으로 가재울 뉴타운이 있어요. 또 이쪽 DMC역 주변으로 해서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 해제된 곳도 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도 많고 또 건너편은 지금 상암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주변에 주거벨트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를 조금 단점을 갖고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이쪽 지역 자체가 사실 서대문구도 좀 가재울 뉴타운도 제가 설명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곳이고 뉴타운으로서 아주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좋은데 가장 핵심이 지하철입니다. 전철.
네네. 이 항동지구가 핵심이 그게 없어요. 그죠? 지금 뭐 그래서 이 경의중앙선에서 이렇게 오다가 항동역을 뭐 추진하는 이런 얘기도 지금 있긴 한데 아직 미확정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전철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핸디캡. 두 번째로는 세대수가 조금 적어요. 여기가 전체 한 10,000세대도 안 되거든요. 거기서 지금 뭐 아까 얘기한 호반베르디에 뭐 2차, 3차, 4차가 있고 뭐 계령 리시블이 있고 한데 요 위쪽은 또 임대 단지들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좀 고립지 형태가 좀 될 확률도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새거고 이런 건 좋은데 이 주변에 새거가 없을 때 내가 새거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앞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도 생기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가재울 뉴타운도 지금 뭐 한 3만 세대 가까이 있는 거고 2만 세대 넘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급량에 있어서 그렇게 좀 여기 항동지구만 굉장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얘들 중에서는 가장 신축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얘들이 또 발목을 조금 잡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의 찬성 의견을 드렸던 거는 지금 한 6억이 안 되는 선이잖아요. 네. 가격이 지금 가재울 뉴타운을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여기가 지금 한 8억에서 8억 한 중반 가거든요. 네. 얘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서울이고 뉴타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는 안 가도 얘가 이 어떤 갭에 의해서 조금 소폭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은 조금은 남아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네네네.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다 그러면 지금 피 1억 3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양가 대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목표치만 조금 작게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0% 정도 상승 여건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결론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매수해도 크게는 투자 가치로는 안 봐도 네. 그래도 조금은 오를 그 전망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어디든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네네.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이 전철. 두 번째는 세대수 이런 것들이 조금 지도 모양으로 이렇게 봐도 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못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매수해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볼까요? 연결된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예, 저기 월계동 3호 4차 아파트 네. 21평형을 네. 그 전세 안고 투자 매수하려는데 그 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좀 상담받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3호 4차 아파트 21평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지 그 궁금증 있으시네요. 네네. 네, 한번 시원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거기 그 3호 4차를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예. 아니, 제가 이제 뭐 GTX나 네. 그쪽에 개발이 네. 뭐 역세권 뭐 개발도 있고 해서 네. 뭐 좀 그런 게 좀 실현된다면은 좀 차익이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재건축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네. 예,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 마음이 생겼거든요. 이쪽 지역을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옆에는 여기가 지금 미성도 있고 미룡도 있고 3호 3차도 있고 이렇게 미미삼이라고 하는 이런 대단지도 있어요. 근데 네네. 제가 여쭤본 거는 왜 지금 3호 4차를 보신 이유가 특별히 있냐는 거를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뭐 미미삼은 네. 전세가는 비슷한데 네. 투자 비용이 좀 더 많아서 네. 살짝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물론 지분은 많긴 한데 네. 나중에 또 추가 부담 한번 더 재건축할 때 추가 부담 한번 더 유리할 것 같고 네. 현재로서 이제 제 자산에 비해서 3호 4차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요. 지금 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거의 뭐 전문가의 범하는 준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와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던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 지금 뭐 미미산 포함해서 3호 4차라든가 이 지역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뭐
앞으로도 미래 가치도 굉장히 돋보이는 곳이고 또 지금 가격이 지금 소폭 계속 상승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개발 호재에 있는데 호재가 역세권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어느 정도 작년 말부터 계속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시작이 됐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GTX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예타 지금 조사 중이고 발표는 안 냈지만은 어느 정도 이것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세 번째가 재건축이었죠. 근데 요건데 자 요런 이유로 여기 지역 자체에 어떤 기대감을 갖는 건 충분하게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유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투자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계획을 세워놓지는 않으셨나요? 글쎄요, 저는 한 1억 정도 선에서 그렇지 않을까. 뭐 더 이상 지금 22평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매가 지금 어느 정도 한 3억 정도 3억 넘나요? 3억 한 1,500 정도 하는. 3억 1,500이요. 예. 3억 초과 된다. 그럼 여기는 전세가가 지금 한 50% 정도는 되죠. 그러다 보면 네, 1억 5천 정도 합니다. 예, 1억 5천 정도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얘가 지금 3억에 전세 1억 5천이 요게 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여기 미미삼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22평 대지 지분하고 지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4평 여기 미성이가 14평이 아마 여기 대지 지분 한 12평 12.5평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거기에 전세가하고 따져봤을 때는 여기 투자 금액이 한 2억 가까이 들어요.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여기 열거한 장점들이 단기간에 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재건축, 특별히 또 재건축의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 지금 아직 안전진단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조금 가볍게 갈 수 있는 4차가 훨씬 더 유리한 거고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매수하는 거 지금도 아직도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여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재건축 사업 얘기를 좀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얘기를 좀 줄여서 하면 지금 이 재건축 사업을 지금 현재 22평대를 지금 3억대 산다고 하면 반대로 3억 1,500에 산다고 하면 내가 이익을 남겼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다른 사람이 받아줄 건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4억 가고 5억 가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해결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 20% 정도 상승 목표를 딱 그렇게 정하세요. 그러면 20%라면 3억대 한 후반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예. 예. 3억대 후반 정도에 나온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은 투자금 네. 대비해서 조금 양이 덜 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0% 정도 상승은 이런 어떤 재건축에 대한 얘기 이런 거보다는 요 GTX에 대한 얘기들이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역세권 개발 내년부터 현대산업개발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한 10% 20% 상승은 가능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까지 오랫동안 가져가도 우리가 재건축을 이제 분석하다 보면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따져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는 4억대 이상으로 가서 넘어가고 이런 거는 한참 후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기간 대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하는 거 찬성 의견 더군다나 거기서 목표는 맥시멈 한 20% 정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저희 목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38평 전세에 살고 있는데 신촌 그랑자이 38평을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2020년 2월에 입주인데 네. 지금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려서 네.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기회를 봐서 목동 아파트를 이제 다시 매수를 할까 네. 아니면은 그 신촌 그랑자이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입주를 하는 게 더 나은지 네. 여쭤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에서 거주 중이시고요. 네. 전세로 있으신데 지금 이제 분양권 있으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 있으신 것 같네요.
네, 거기를 매도하고 기회 봐서 이제 목동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그래요. 좀 더 기다려봐야 좋습니다. 되나 해서요. 어떤 게 더 괜찮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분양을 받으셨네요. 네.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당첨도 되고. 아무튼 뭐 좀 농담으로 드렸던 얘기고 아무튼 지금 신촌 그랑자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나중에 또 그 목동을 다시 들어갈 생각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기회가 되면 네. 네,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사실은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좀 전에도 많이 얘기 드렸지만 지금 정책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네. 단기간 올해만 안 좋고 내년에만 안 좋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시간 후에 아주 네. 타이밍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뭐 그랑자이 시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입주하고 또 한 2, 3년 후 이 정도 안에 또 목동으로 가실 수 있는 또 시간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입주하셔서 조금 더 네.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유만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신중하자예요. 신중히 우리가 신중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신자가 지금 새로운 신자예요. 신축. 중자는 뭐냐면요. 도심 중심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신축과 중심 요거만 어려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 지금 신촌권이라든가 도심권에 신축으로 이런 입지에 들어선다.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상승할 여력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도 많이 올랐죠? 네, 좀 네.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 양도소득세가 프리미엄도 많이 나왔죠. 예. 네, 양도소득세가 많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양도세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거를 뭐 양도세를 내면서 할 필요 없고 만약에 1주택이시라면 비과세 요건 맞춰가지고 좀 더 거주하시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나중에 매도하시고 지금 이런 게 다 충족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입지에 대해서는 얘기 드릴 필요가 없고 지역 내에서 가격이 지금 뭐 고가다 하죠. 그래서 항상 이런 두 가지 얘기들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으니까 시세를 주도하고 가는 지역 내에서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계시다가 2, 3년 후에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고 세미나에 한번 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을 진입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방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빠르게 또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네. 저는 미사역에 네, 스테이트 보유 중이거든요. 33층. 네네네. 11블록 11-B 블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분양을 하고 있는데 네. 분양권을 샀었거든요. 분양권 근데 보유 이거 중이시고요. 보유를 할까 네, 아니면 전철이 들어올 무렵에 팔까 그래요. 아니면 이거를 좋습니다. 계속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그래요. 여쭤보려고요. 분양권 지금 보유 중이신데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네. 향후 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지금 그 분양 언제 사셨어요? 작년에 분양권 상태로 샀거든요. 아, 그래요? 얼마 네. 주셨어요? 프리미엄을? 프리미엄 3,000요. 3,000, 피 3,000을 네. 주셨고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요즘은 시세를 아세요? 네? 요즘에는 얼마 정도 가는지 아세요? 뭐 그보다 약간 낮은 것 같은 느낌이던데요. 거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매도하세요. 이거 역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좋은 점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오래전부터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택지지구가 다 그래요. 삼성지구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인근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 내에서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미사역 들어서는데 이 주변으로 있죠. 이쪽에 지금 다 상업지잖아요. 여기도 상업지고요. 요 네네. 지역에 우리 지금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얼마나 들어서는지 아세요? 최소 10,000세대 이상 들어서요. 네. 결국 뭐냐면 미사지구의 아파트가 지금 한 3만 세대 들어오거든요. 네. 미사지구 아파트하고 생각해 보시면 이 비례율을 했을 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어요. 미사역 생기면 연결되고 하는데 핸디캡이 너무 많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뭐 취득세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면을 물론 일반 아파트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여기가 입주 시작되는 이런 어떤 오피스텔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역이 좋아지는 거하고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일반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이 인근에 있는 뭐 28단지라든가 뭐 효성이라든가 이런 이 역하고 가까운 이런 아파트들하고 가격을 비례해서 이렇게 본다는가 이런 거는 좀 저는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급량과 더불어서 어떤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파텔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핸디캡이 있다. 또 중요한 건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떤 시기가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매도하는 시기를 잡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염려까지는 좀 덜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특별히 가격이 상승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단 매도하시는 의견 드리겠습니다.